산불 상황 사회 2부 강신영 차장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려스럽게도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서 이제 강원 삼척까지 이제 산불이 번진 상황인데요. 그 산불 피해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산림당국이 추산한 이번 산불의 영향 구역 6,066헥타르입니다. 축구장 8,500개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8,500개요. 네네. 그래서 울진이 5,570헥타르, 삼척이 480헥타르입니다. 어젯밤에만 하더라도 3,300헥타르 수산을 했는데 이게 밤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또 주택 116채가 소실되는 등 158곳에서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송전솔로 4회선도 차단됐습니다. 이 산림당국은 날이 밝자 헬기 57대와 지상 진화 장비 273대, 진화 인력 3천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또 현장 인근에 LNG 기지와 또 한울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좀 괜찮은가요?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게 이제 원전과 LNG 생산 기지 이쪽 송전솔로까지 위협을 하면서 과연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굉장히 컸는데요. 네. 다행히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울진군 북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오후에는 한울 원전 경계선까지 넘어가 위기감이 고조됐는데요. 산림당국은 헬기와 소방차 등 장비와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불길을 저지했고 풍향이 바뀌면서 불길이 북쪽으로 북상하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네. 현재 확인 결과 부진의 야산 일부가 소실됐지만 원자로는 발전량을 50%로 줄이는 조치로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척의 경우에도 불길이 북상하면서 한때 호산리에 있는 LNG 생산기지 반경 1.7km까지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225명과 장비 90여 대를 투입해 LNG 기지를 포위하듯 둘러싼 상황에서 사전에 물을 뿌리는 예비 살수 작전을 펼쳤고요. 35만 리터급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2대를 기지 주변에 전진 배치하며 현장에는 긴장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밤사이 강풍이 잦아들고 소강 국면에 젖어들면서 LNG 생산 기지를 위협했던 불길은 원더국 가곡천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취재팀이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LNG 생산 기지는 별다른 피해 없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런데 강 차장, 강릉에서도 산불이 추가로 발생했다면서요. 네, 조금 전 취재 기자가 언급했던 것과 같이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강릉시 옥계면에서도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확대됐습니다. 불은 바람을 타고 동해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최초 불이 시작된 주택을 포함해 민가 4채가 타고 주민 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주민 30여 명이 마을 해관으로 대피된 상태입니다. 이 불이 고속도로 인근까지 번지면서 오전 8시부터 동해고속도로 목계나들목부터 동해나들목까지 14.9km 구간의 운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산불이 난 옥계면 남양리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을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인데요. 경찰은 남성이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 신고를 받고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헬멧과 토치 등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토치 등으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신병력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가에서 또 이렇게 산불이 번지고 이랬는데 최근에 보면 산불이 좀 많이 번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산림청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전국 9곳에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벌어져서 현재 지금 산불이 9곳이 나고 있는 거예요? 2곳은 진화가 됐고 현재 7곳의 진화가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대형 산불이 이처럼 잦은 이유 무엇보다 날씨 영향이 큽니다. 올겨울 전국 평균 강수량이 13.3mm입니다. 평년의 14%에 그친 수치고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네. 특히 강원과 경상 지역에선 건조특보 발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일대에 국지적인 강풍이 불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동해안으로는 백두대간을 넘는 바람이 산 정상부를 넘어오면서 갑자기 위력이 크게 강해지는 양간지풍이 강하게 자주 불고 있습니다. 이 양간지풍의 위력은 소형 태풍을 능가할 정도인데요. 바람의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산불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피해 면적 역시 대대적으로 늘게 됩니다. 특히 이 양간지풍의 경우 풍향도 수시로 바뀌는 탓에 산불이 어디로 번질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동해안 지역 산림에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이 많은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힙니다.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은 불에 더 잘 타고요. 이 안에 있는 송진이 기름 역할을 합니다. 네. 소방청은 오늘 전국의 화재 위험 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이게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지는 데다 건조하고 강풍이 강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나온 조치입니다. 지역소방본부가 일정 지역에 심각 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지만
소방청 차원에서 전국에 이렇게 신각을 발령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대형 산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만큼 긴장을 주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산불이 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산불이 나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합니까? 산불이 나면 당하기 쉬운데요. 무엇보다도 침착하게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산림청이나 소방서 등에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초기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때는 외투 등을 사용해서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 규모가 커진다. 이럴 경우에는 발생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 공터 등 안전진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가 생기면 바람을 등지고 주변에 나무나 나뭇가지 같은 연소 물질을 제거한 뒤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네. 산불이 주택가로 넘어오는 경우도 감안을 해야겠죠. 이럴 경우에는 불씨가 집이나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집 주변에 물을 미리 뿌려두고요. 문과 창문을 닫고 가스통이나 휘발성 가연물질 등은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밀접한 민가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합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걸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대피 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사항을 알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산림당국과 지자체가 알리는 재난방송 등 산불 사항을 알리는 사항에 집중해 듣고 이에 신속히 따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강신영 차장과는 여기까지 얘기를 듣겠습니다. 속보가 나오면 또 추가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오늘 새벽 이재명 후보가 각각 주민 대피소를 찾아서 위로했습니다. 그 장면 보고 본격적인 대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잘 챙겨주세요. 이제 주택이 전소되는 바람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자연재난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잘 수습하고 우리 이재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이런 게 좀 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왔다가 여기 다들 이쪽으로 좀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 바람이 불지 말아야 되는데 바람 불어서 신발 벗기는 산불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집이 타고 소실되고 이러면 다 보상해드리고 집도 빨리 줘드리고 보상도 빨리 해드리게 저희도 많이 노력할게요. 있더라도 이렇게 산불이 나면 헬기라도 타고 와야죠.